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선산에서 대구로 이사한 가족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어렸을 적 겪은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그때가 1970년대. 어머니와 이모는 모두 팔자매로 당시에도 식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족은 선산에서 대구로 이사를 왔고, 이사 온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모 중 한 분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아프기 시작한 이모를 A라 칭할게요. 처음엔 다들 한 번 정도 앓는 몸살 감기구나 생각했는데 약을 먹어도 도통 낫지를 않더랍니다. 하지만 가족이 많아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기에 병원을 못 가고 미루다가 결국 입원비가 가장 저렴한 병원으로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병원은 보통 생각하는 병원보다 훨씬 허름했고 그만큼 병원비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병실은 지하실이었고 시설도 열악하다 보니 공기가 탁해서 몸 상태가 좋아질 수 있을까란 걱정까지 할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기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그날 바로 저녁에 이상한 꿈을 할머니께서 꾸게 되었답니다. 꿈속에선 입원한 A 이모가 하얀색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시커먼 방으로 들어가고 계시더래요. 할머니는 그 꿈이 너무 찝찝하셨지만 이모에게 큰일이 일어나진 않아서 그냥 개꿈 꾼 건가 보다 싶었답니다. 하지만 좋아지지도 않고 일주일이 지난 당일에도 전혀 나을 생각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낮에 할머니께서 혼자 A 이모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자 A 이모가 평소에 덮던 꽃무늬 이불은 안 쓰고 하얀 이불을 고집하더랍니다. 아픈 사람의 작은 투정이라고 생각하려다 갑자기 일주일 전 그 꿈이 생각났답니다.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커먼 강으로 들어가던 그 꿈. 그래서 할머니는 이모를 혼낸 뒤 그냥 쓰던 꽃 이불을 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신 뒤 저녁이 되어선 지치신 할머니를 대신해 엄마와 다른 이모가 저녁을 챙겨주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비가 저렴한 대신 병원에 배식은 없었거든요. 이모와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해선 저녁을 차려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데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가 이렇게 병원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니는가 해서 계단을 다 내려와서 복도를 보고는 이모는 바로 기절하셨답니다. 복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이모를 향해 막 달려오는데 얼굴에 눈, 코, 입이 전부 뻥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집으로 도망왔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께 동생도 제대로 못 챙겼다고 혼나며 함께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복도로 다시 갔을 땐 기절한 비 이모만 있었고 아까 본 검은 옷의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실로 들어가니 이번엔 입원해 있던 A 이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하얀 이불이 있는 사물함에 머리를 계속 박고 있더랍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A 이모를 말렸지만 계속 A 이모는 날 죽여줘 데려가라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하시더래요. 그러다가 결국 기운이 다 소진된 모양인지 쓰러지셨답니다. 이상한 일은 기절했다 깬 A 이모가 전혀 기억을 못 하더랍니다. 자신이 머리를 크게 박았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믿지도 않았으며 A 이모는 기절했다 깬 후에는 아팠던 사람인지도 모르게 개운하다며 당장이라도 동네를 뛰어나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더랍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말처럼 할아버지는 딸이 아프지 않다고 하니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후로 A 이모는 잔병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계십니다. 가끔 어머니께선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할머니가 이모에게 하얀 이불을 줬으면 큰일 나지 않았을까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면 하얀 이불이란 게 시신에게 주는 하얀 천을 덮는다는 의미와 비슷하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지방 폐가에서의 섬뜩한 하룻밤. 대학생활 중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방에 있어 주변에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이라고 하기엔 낮고 언덕이라고 하기엔 좀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 산에는 흔히들 부르는 폐가가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폐가라서 선배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친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선배들이 혹시라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 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생길 일을 대비해 남자 동기 한 명을 더 데려가고 싶었지만 절대 싫다고 해서 결국 둘이서 함께 폐가로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가 났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토요일, 하필이면 그날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폐가까지 차를 타고 갔는데
언덕을 조금 오르니 바로 폐가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폐가 안으로 향했습니다. 방도 없고 낡은 마루만 보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놨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거미줄이 사방에 있는 걸로 보니 사람들이 왔다 간 흔적도 없어 보였습니다. 집이 넓긴 했지만 가구는커녕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조금 허무했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친구랑 몇 마디 나누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확 꺼졌습니다. 저희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재빨리 부둥켜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놀란 마음에 1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구석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지만 서로를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간 저희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들어왔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쌀 단지 같은 걸 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졌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거의 구르는 것 마냥 나와서 차를 타고 얼른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그 여자가 저희를 째려봤거든요. 너무 놀랐기 때문인지 기숙사에 도착하고 조금은 진정되자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옆에서 쌀을 씻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쉬는 숨소리가 제 귓가에 바로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지만 소리의 정체가 궁금했기에 용기를 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지만 침대엔 아무도 없었고 절 괴롭히던 소리 또한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함께 갔던 친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맞은편 방이라 바로 문을 열면 나오는데 친구가 울면서 나오더군요. 아까 그 여자 천장에 있었어. 그런데 눈이 없었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내 볼에 닿는 느낌이 너무 찝찝해. 그 여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한테 손을 뻗는데 손톱도 하나도 없고 손도 전부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서 살 사이로 뼈도 보이고 너무 무서워. 어떡해. 그 귀신 화난 거 아니야? 우리 진짜 어떡해. 친구의 말을 듣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에서 저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방에서 나오는데 저희를 보더니 하얗게 질려서는 깜짝 놀라더군요. 그때 저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그 친구의 살기 어린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치더군요.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희 둘 손을 잡고 어디로 향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친구가 고개를 획 돌리며 저희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어디서 그런 걸 달고 온 거야? 저희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친구가 이끄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갔고 가는 동안에도 친구가 저희 팔목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팔목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고 있었지만 저희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가 잡고 있는 대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한 곳은 한 무당집이었습니다.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여자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아까 친구처럼 살기가 느껴지도록 째려봤고 설명도 없이 무슨 의식 같은 걸 하셨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몇 시간 정도 굿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저희에게 쌀을 2움큼 정도 먹이고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조금씩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그대로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데려간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제 괜찮다며 푹 자라고 했는데 진짜 수면제 먹은 것처럼 그 말을 듣자마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신기가 좀 있는데 그날 복도에 있던 저희를 봤을 때 천장에서 저희 둘을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저희를 잡으려고 팔을 휘두르고 있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S고등학교의 미스터리한 남자아이 이야기. 저희 학교는 지은 지 20년가량 되었습니다. 학교 뒤에는 바로 산이 하나 있고 그 옆엔 절이 있으며 앞엔 조금 오래된 동네가 있어서 어쩐지 분위기 자체가 으스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동네보다 괴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영어 여고괴담에 촬영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학교 이미지와 면학 분위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그중 유명한 괴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남자아이라는 괴담입니다. 지금은 졸업한 3학년 선배가 학교 신문에 투고했던 괴담입니다. 저희 학교는 뒤쪽에 수도가가 있고 도서관과 매점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학교가 바로 산과 접해 있긴 하지만 산과 학교 사이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산으로 가는 길은 등산하러 가는 날이 아니면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뒤 학교 뒷길로 집에 가기 위해 수도가 쪽으로 올라갈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산에서 내려오더니 울타리를 뚫고 지나서는 그 선배를 힐끗 쳐다보더니 인적이 드문 길로 학교를 향해 사라지더랍니다. 그 선배는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뒤돌아 다른 길로 집에 가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믿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가 수학 시간이었답니다. 다들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신 판서를 조용히 필기를 하고 있는데 앞문에서 웬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선생님을 지나쳐 조용히 걸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교실 한 바퀴 돈 뒤 뒷문으로 다시 나가더래요. 더 이상했던 건 그 남자아이가 교실을 도는 도중에도 그렇고 자신의 옆을 지나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자국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갑자기 교실에 나타나서 한 바퀴를 빙 돌았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상하게 여긴 친구가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봤지만 무슨 말이야,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라는 대답뿐이었고 그 이후에도 복도에서 그때 만난 어린 남자아이와 살짝 스쳤는데도 얼른 뒤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담은 여러 명에게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학교 근처를 떠도는 그 남자아이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여고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독서실. 난 고3이야. 내가 얼마 전 겪은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있었어. 누구나 그렇듯 고3이기 때문에 방학이란 것도 없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 다른 학교들이 개학을 해서인지 독서실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나마 어제까지 함께 있었던 다른 학교 고3들도 없었어. 잠시 독서실 구조를 설명해 줄게. 독서실은 입구로 들어서면 왼쪽엔 여자 독서실, 오른쪽엔 남자 독서실이 있고 중앙엔 휴게실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입구에서 오른쪽인 남자 독서실의 문을 열면 긴 복도가 있어. 그 복도 양 옆으로 방문이 여러 개 있어. 안 그래도 다른 독서실에 비해 한 방에 있는 사람이 적은 데다가 그날따라 거짓말처럼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1분 1초가 아까운 고3이라서 공부에 열중하는데 원래 이런 데서 잘 못 자는 내가 그날따라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책상 불을 끄고 잠시 잠을 청했어. 독서실이 아주 어두운 상태라 낮인데도 방 안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책상 불을 끄고 나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야. 근데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 내가 도로에 나와 있었는데 도로가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 차들이 차선도 없이 서로를 향해 마구 질주하고 있었어. 그 아찔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왠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사고가 났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보이는 게 부딪혔는데 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딪힌 건 확실한데 소리가 잘 안 들렸어. 그 오토바이가 저 멀리서 날아와 내 앞까지 튕겨져 왔어. 근데 그 오토바이에 타 있던 사고 난 여자랑 눈이 마주쳤어.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뭔가 흐릿한 형상이었는데 보는 순간 소름이 확 끼치는 거야. 그 순간 잠에서 깼어.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잠이 갑자기 깨지더라고. 근데 잠에서 깼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난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엎드려서 자면 몸과 팔 사이로 겨드랑이 부분으로 뒤쪽이 살짝 보이잖아. 내 뒤쪽이 방으로 들어오는 문이었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그렇게 방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 물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어. 근데 발소리가 들리네. 또각또각. 독서실은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와 해서 구두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또각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내가 있는 독서실 방문 앞에서 멈췄어. 근데 방문도 열리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진 않았어.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내가 보고 있는 팔 밑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어.
순간 숨이 턱 막혔는데 하얀 얼굴이 갑자기 안면이 일그러지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웃기 시작하는 거야. 그 웃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채워졌어. 정말 무서웠어.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여자 말이야. 꿈에서 사고당한 그 여자였어. 가위에 눌려본 사람은 알 거야. 가위는 순식간에 풀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가위에서 풀리자마자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뛰어본 것 같아.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집에서만 공부를 하고 있어. 혹시 혼자 독서실 다니는 학생은 조심했으면 좋겠어. 5번째 이야기, 빌라 복도의 정체불명 여인.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내가 입대하기 전의 일이야. 입대 일주일 전이라 매일 술과 함께 지냈어. 그날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 중이었어. 우리 집은 3층짜리 빌라의 3층이었어. 집에 들어오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쯤이었어. 입구를 지나쳐 3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복도 위쪽이 환해서 보니까 3층 복도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보통 복도 계단은 센서등이 달려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보통 30초에서 1분 후에 꺼지잖아. 그러니까 이 새벽에 누가 올라간 지 1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건데 덕분에 나는 살짝 긴장하며 올라갔어. 3층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 생전 처음 보는 내 또래 여자애가 복도에 서 있는 거야. 뭐 가능한 일이니까. 물론 엄청 놀랐지만 태어난 척 집으로 들어갔어.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자려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거실에서 게임을 했어. 4, 5시쯤 됐을 때 계단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 집이 연식이 좀 된 건물이라 현관 쪽 방음이 전혀 안 돼서 밖에 누군가 걸어다니면 소리가 다 들렸거든. 나는 게임에 정신 팔려서 아까 일은 잊었고 그냥 누가 내려가나 보다 했어. 며칠이 지나고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입대 3일 전 역시 친구들과 술 마시고 새벽에 귀가 중이었어. 입구에서 슬그머니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3시. 여태 잊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보니 문득 그 여자애가 떠오르는 거야. 속으로 엄청 의식하며 계단을 올라갔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 집에 들어가서 혼자 거실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한 30분쯤 지났을 때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집 바로 앞에서 소리가 멈추는 거야. 나는 원래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소리를 잘 못 듣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발자국 소리가 신경이 쓰였어. 호기심에 현관문 구멍을 통해 밖을 봤어. 사람 뒷모습이 보였는데 실루엣만 봐도 4일 전 그 애 같았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앞집을 바라보며 서 있는 거야. 가만히 바라보다가 센서 불이 꺼지면 다시 켜고 또 꺼지면 다시 켜고 무섭긴 했는데 도대체 왜 저러고 있나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참고로 앞집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 그 집은 딸만 셋인데 전부 시집가고 노부부뿐이었어. 내가 그 누나들을 다 아는데 그 여자애는 처음 보는 애였어. 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며 계속 지켜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내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더라고.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음 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은 너 좋아해서 찾아온 거 아냐? 숨겨진 딸 아냐? 같은 쓸데없는 말만 하다가 한 친구가 그러지 말고 걔가 또 나타나면 내려갈 때 한 번 쫓아가 봐라고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은 좀 일찍 집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입대 이틀 전이니 잠이 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또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좀 하면서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시간을 보니 새벽 3시였어. 이제 무섭다기보단 묘하게 긴장이 되더라. 그렇게 콩닥거리는 가슴을 쓸어안고 다시 구멍으로 밖을 봤어. 밖엔 또 그 여자애가 있었어. 저번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센서 불이 켜지면 앞집을 바라보고 있다가 센서 불이 꺼지면 다시 켜고 꺼지면 다시 켜고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낮에 친구가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 내려갈 때 따라가 보라던. 솔직히 무서웠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조용히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 신고 다시 밖을 확인했는데 여전히 뒷모습이 보였어. 이내 불이 꺼지고 다시 불이 켜지는데 그 애가 돌아서서 나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나중에 듣기론 그때 내 비명소리 때문에 우리 빌라 사람 전부가 다 일어났다는 말이 있어.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얼굴을 정면으로 봤는데도 얼굴이라는 형상만 기억나고 어떻게 생겼었는지 아무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난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크게 소리 질러 본 것 같아. 내가 지른 비명소리에 부모님도 다 깨서 달려 나왔는데 내일 모레면 군대 갈 아들이 현관에서 소리 지르고 쓰러져 있으니 부모님도 엄청 놀랐어.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손가락으로 현관문만 가리키고 있으니 아버지가 밖에 나가봤거든. 밖엔 아무도 없었대. 과연 그 여자아이는 누구였을까? 여섯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터널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어렸을 적 내가 살던 동네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터널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네 명이서 그곳을 탐방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 모여보니 손전등을 챙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땐 휴대폰도 없던 때라 그냥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왠지 오기가 생겨서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린 계획대로 터널로 향했다. 하지만 그 오기도 잠시였다. 막상 도착해서 보니 터널 안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두웠고 빛 하나 없이 그냥 들어간다는 게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공포감을 호기심과 자존심이 이겨냈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결국 한 친구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설득을 했지만 죽어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바람에 결국 쌤만 들어가고 하나는 남았다. 그렇게 되니 나머지 우리 세 명도 조금은 겁이 났다. 하지만 다들 자존심이 세서 겁 안 나는 척하며 터널 안으로 걷기 시작했다. 조금 걸어 들어가니 입구로부터 멀어져서인지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정말 입구도 출구도 심지어 벽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쿵쾅거리며 크게 울리는 발소리가 났다. 다들 긴장한 얼굴로 소리가 들리는 쪽을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다가오는 듯한 그 발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몇 초 지나서 조심조심 눈을 떠보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던 친구 녀석이었다. 우리는 모두 다시 긴장이 조금 풀렸다. 뭐야? 놀랐잖아. 죽어도 안 들어온다더니. 밖에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워서 미안. 밖에서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점점 사라지는 우리를 보고 밖에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워서 혼자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는 다시 함께 터널을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긴 터널을 계속 걸어갔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속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조금은 허무했다. 입구를 향해 얼마나 걸었을까? 아직 빛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구에선 조금 멀리 떨어진 위치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우리 네 명이 아니란 걸 확실했다. 도와줘. 상당히 가까워졌다. 우리는 그 목소리에 너무 놀라서 전속력으로 바깥으로 달렸다. 그러자 점점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래도 왠지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끝까지 미친 듯이 달렸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땐 정말 너무나 반가웠다. 하지만 터널 밖에 나갔을 땐 한기가 다시 전신에 퍼졌다. 처음에 터널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남아있던 친구가 아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모두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았고 우리는 세 명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자취방 괴담. 저는 7년 전에 전역하고 대학에 바로 복학해서 근처 원룸촌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제 방은 1층이었는데 유일하게 뚫려있는 창문은 턱이 매우 낮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함께 복학한 동기 형과 늦게까지 토론 중이었어요. 서로의 군대 이야기를 하며 누가 더 힘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형과 저는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창문 밖에서 저희를 보고 있더군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찰나 여자는 숨었습니다. 형이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고 있었냐며 저보고 밖을 보라고 하더군요. 너무 무서웠지만 당연히 도망갔겠지 싶어서 정면으로 보이는 골목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어 다시 창문에서 몸을 때렸는데 여자는 창문 아래에 숨어서 저를 쳐다보며 미친 듯 웃고 있더군요. 무서웠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것 같아서 형의 만류에도 저는 확인을 위해 뛰쳐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1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 아까 그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람이다 싶어서 일정 거리를 두고 말을 걸었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느낌이 이상해져서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등을 돌려 자취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아저씨,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묻더군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섬뜩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그리고 다시 뒤돌았을 땐 여자가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서 뒤도 못 돌아보고 거기다가 뛰어가자니 따라올 것만 같아서 황급히 걸음을 재촉하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여자의 걸음소리와 웃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제 뒤에 바짝 붙어 웃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뛰고 있었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창문을 이중으로 잠근 뒤 현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는 한여름의 낮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밤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도 무서워 창문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붙어 잠을 청했습니다. 이 일과 연관이 있을진 몰라도 당시 제가 있던 원룸의 위치가 정신병원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저와 동기 형이 본 그 여자가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귀신이면 귀신이라도 사람이면 사람이라도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이네요.